김민석 총리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만으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안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논란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국회로 보냈다고 순탄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시선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 모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김민석 총리의 발언 중에도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김민석 총리의 발언부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우선 국회로 완전히 넘긴 것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모두 정부안을 내보내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이럴 거면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던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래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9월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건 정부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물론이고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힌 뒤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의 검찰 개혁 순서와 시기가 잡혔던 겁니다. 최근에도 결국 정부안 제출 계획을 3번 이상 바꿨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국회로 넘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정부안을 넘겼어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권한을 넘겼다고 했지만 그 뒤로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말로만 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까지 99일을 남겨둔 어제 그렇게 시간을 끌던 정부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마냥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이미 늦었다는 걸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던 거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 9월 전후를 생각해보면 이 당시 정청래 대표가 9월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은 9월까지 완수하겠다는 말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당정청 협의 이후로는 그 주도권을 대통령과 정부 기관이 가지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를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안이 나오면 엉망으로 나온 내용들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욕먹어가며 수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작 이렇게 논란이 심할 때 총리와 장관들은 나와서 해명과 설명을 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2차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45조 통삭제 지시로 결론적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형수법 개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겁니다. 김민석 총리의 5월에 요청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말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5월에 그렇게 연기를 요청했다면 그 뒤에는 왜 전당대회 이후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총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결국 결론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처리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를 구성합니다.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안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꾸준히 본인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걸 요구했다면 떼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 가장 개혁적인 의원인 걸 당원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는 원내 지도부를 당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박균택이 원내 부대표입니다. 박균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모두 조국 전 대표에게 몰고 갔죠? 정작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반대했던 사람이 박균택 당시 검찰국장이라는 게 뒤늦게 드러났고, 2차 검찰개혁안을 법사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찬성했던 사람도 박균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마평으로 오르는 차기 법사위원장들이 여러 명입니다. 박범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뒤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전현희 같은 사람입니다. 1인 1표제를 잘못 건드려서 뒤늦게 입장을 바꾼 그 전현희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10월 2일까지의 드라이브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만약 소문대로 전현희가 임명된다면 가능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는 신뢰보다는 의심의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의 평가도 갈릴 거라고 봅니다. 이미 김인석 총리는 속도전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발표가 곧 지지율과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역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